39살이 됐을 때 그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인물이 조선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이방원. 맞습니다. 바로 조선 3대 왕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태조와 정종에 이어 6번째 왕 태종을 모시게 된 황희. 그리고 43살이 되던 1405년 황희의 관직 인생을 확 바꿀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정의 신하 중에는 마땅한 자가 없습니다. 다만 황희가 참으로 적합한 인물입니다. 자, 누군가 황희를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자리에 지금 황희를 추천했을까요? 바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같은 지신사였습니다. 지신사, 그러니까 누구보다 왕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하는 관리가 바로 지신사입니다. 지신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돕는 조력자였기 때문에 또 이 사태를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필요했습니다. 왕의 심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확히 원인을 알아내서 왕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의 지신사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신사요. 2명? 단 1명. 왕과 나랏일을 의논하는 비서, 이 막중한 임무를 황희가 맡게 된 겁니다. 예, 황희는 아주 일을 잘 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입이 무겁고 비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잘 자기가 지키고 잘 수행했던 걸로 보입니다. 태종 곁에서 황희는 계속 함께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황희가 지신사로서 일을 잘했고 또 비밀을 잘 지켰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지신사로 임명된 이후요, 황희는 전국을 결정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황희는 태종 곁에서 자신의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고요, 제일 먼저 의견을 나누는 상대가 됩니다. 약간 진짜 센스 있고 감각 있고 그렇죠. 왕을 그렇죠. 옆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 맞습니다. 사람이어야 되는. 왕이 뭔가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자, 그런데 태종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던 황희가 태종에게 폭탄 선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폭탄 선언? 1408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관리가 황희를 찾아와선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자신이 관직에 채용되지 못하니까 황희가 인사비리를 저지른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거죠. 왜 황희에게 따졌을까요? 황희가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왕과 가까우니까 어쨌든. 네. 새로운 관리를 뽑을 때 태종은요, 종종 당시 지신사였던 황희에게 의견을 묻고 결정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원치 않게 논란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황희는 태종에게 처음으로 이걸 요청하죠. 뭐였을 것 같습니까? 아, 첫 사직에 대한 관한 내용을 이때 처음 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직 요청을 올린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드디어 갑니다. 황희의 첫 사직 요청을 받은 태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황희를 빼고 모든 관리들을 다 앉혀놓습니다. 누가 우리 황희 그만두게 만들었다! 누가? 이런 마인드. 너무 예뻐하니까.
오답인데 되게 뉘앙스는 비슷해요. 아 그렇죠. 네. 역시 저는 정답. 딴 데로 안 가요. 황희를 놔두고 그 얘기를 한 다른 관직에 있던 사람들 있죠. 다 잘라버립니다. 한 명 때문에. 지금 예원 씨가 거의 지금 95%까지 왔어요. 정답. 동현 씨. 정답. 그 시기일투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잘라요. 동현 씨 정답. 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예. 맞아요. 네. 자, 아무리 황희가 일을 도왔다고는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왕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은 자신의 명령을 업신여긴 것이라면서 그 관리를 내쫓은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황희는 진짜 결백한 건가요? 이때는 황희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국왕 옆에서 결정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황희가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뇌물을 많이 받았다. 이래서 그 황금대사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그랬느냐는 이제 후대에 대신들이 근데 우리가 경험했던 황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요. 또 그때 기록을 남겼던 사관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그때 남겼던 사초를 찾아보면은 좀 종이가 더 흰색이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따로 껴놨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위 관직자의 아들 서달. 이름이 서달이에요. 서달이라는 선비가 고향으로 가기 위해 지금의 청주 지역이었던 신창현이라는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서달이 마을의 관아에서 일하는 아전과 마주칩니다. 그런데 서달이 그 아전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면 감히 아전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전과 서달은 그날 처음 본 사이였거든요. 서달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종에게 인사하지 않은 그 아전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전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자 이 서달이 다퉜던 아전이 아니라 마을의 또 다른 아전을 잡아옵니다. 그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있는 다른 아전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길을 가던 또 다른 아전이 이 모습을 보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유 없이 지금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니까. 서달, 어떻게 했을까요? 설마. 종을 시켜서요. 그 소리를 친 아전을 두들겨 패라고 명령합니다. 더 큰 일은 죄 없이 매질을 당한 아전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응? 이렇게 고위관직자의 아들 서달은 신창현에서 살인 용의자가 됐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사건이랑 황희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서달이 황희의 사위였습니다. 잠깐만. 황희의 딸의 남편. 그렇죠. 자, 황희가 이 사건을 전해 들었겠죠. 네. 황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황희 성격이면은 감싸주지 않았을 것 그랬으면 같은데요? 좋겠어, 제발.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황희는요, 곧장 신창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창현 출신의 높은 관리를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마. 당시 아무리 고위 관료의 가족이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황희는 관리를 찾아가서 피해자 집안과 합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참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황희도 또 마음이 더 약해진단 말이에요. 또. 그런데 황희보다 더 이 사건에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희의 사돈이자 서달의 아버지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 형조 판서였습니다. 형조 판서면은 법 벌. 어떻게 그게 또 어떡해요? 된대요? 자기 아들을 심판하나요? 자, 지금 황희도 연루되어 있고요. 형조 판서도 연루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윗사람이 움직이니까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 조작에 나섭니다. 아이고. 다 같이. 네, 바로 서달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죽은 아전의 집에 합의를 강요합니다. 이거 한 게 아니고 강요를 했다고요? 네. 결국 죽은 아전의 아내는 관리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합니다. 끝내 합의서를 써서 관청에 제출했죠. 그리고 살인 사건은 서달이 아닌 서달의 종, 네. 그 서달의 종이 벌인 짓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교수님, 그럼 이게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인가요? 예, 기록에 남아있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황희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꽤 엄격한 기준을 잘 지켰는데요. 자기 가족의 일, 사위나 아들의 일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크게 시달린 적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은 황희도 잘 알고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 있는 행동을 했던 게 맞죠. 그렇죠. 자, 어쨌건 간에 서달 살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흘러 1427년 누군가에 의해 이 살인 사건의 전말이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죠? 과연 어떻게 진실을 알았을까요? 자, 먼저 이 사건의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던 세종이 뭔가 이 보고서의 앞뒤가 잘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세종이 논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은요, 이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의금부에 명령을 했던 겁니다. 결국 숨겨져 있던 사건의 진상이 모두 밝혀지게 된 거죠. 와. 자, 이러자 이후 조선조정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고위직 관리들은 물론이고요, 내노라는 정승까지 줄줄이 파면당합니다. 황희의 사위 서달은요, 장형 100대의 벌을 받습니다. 와. 거의 뭐. 죽는 못 거 아니에요? 버텨요. 그렇죠. 못 버텨요. 자, 그렇다면 황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황희도 설마 아니 이건 봐줄 수가 없어요. 황희는 65세 고령의 나이로 감옥에 갇힙니다. 와 65세 감옥. 그야말로 황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 자, 그런데 황희가 감옥에 들어간 다음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세종이 황희를 감옥에서 풀어준 거예요. 왜요? 바로 황희를 좌의정으로 다시 복직시킨 겁니다. 와. 자, 황희의 이 복직 소식을 듣고요, 신하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되옵니다. 그러나 세종은 이런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황희를 원상복귀, 복직시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능력.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그냥 황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황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거는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이때 세종이 제위에 오른 지가 전체 제위 기간 중에 3분의 1이 살짝 안 됐을 때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정책을 짜고 이걸 이룰 만한 능력 있는 신하가 필요했기 때문에 황희를 이렇게 빨리 풀어주고 다시 고위직에 복귀를 시켰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세종에게 황희는요, 면죄부를 줄 만큼 정말 중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당시 문무백관 중 가장 높은 관직이었던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정승이라고 불렀잖아요. 황희가 삼정승을 모두 역임한 겁니다. 와, 이건 이게 정말 이런 이력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아마 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력란에 완전 최고위만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다 근데. 그런데 영의정이 되고 바로 다음에 황희는 세종에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아 근데 방금 누구도 예상을 못 한다고 했는데 저 예상했거든요. 네. 예상은 다 하고 있어요. 자, 이젠 70세가 되는 황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는 멀고 눈도 또한 어두워서 듣고 살피는 일이 어려우며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부자유하여 걸음을 걸으면 곧 쓰러집니다. 지기의 해면을 허락하소서 제발. 자, 지금 이게 어떤 부탁을 한 거예요? 나 그냥 이제는 부경하고 뭐 권력 다 필요 없고 제발 시골에서 쉬다가 죽게 해주세요. 제발 사직을 하게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황희의 사직 요청을 받은 세종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엔 이걸 내립니다. 바로 괴장이라고 지팡이와 의자. 아, 근데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나요? 왜냐면 자기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물론 동현 씨 말대로 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내린 거예요. 왕이. 그럼 거기에 의미가 부여된 거잖아요. 바로 일을 그만두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였습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노후를 즐긴 나이였지만 세종은 황희에게 은퇴를 허락하지 와. 않았습니다. 괴장을 받은 황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더욱더 열심히 일합니다. 71세가 된 1433년에는요. 실록에 황희의 이름만 50번 넘게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활약했다는 것이죠. 황희는 자, 괴장을 받고 2년이 지납니다. 황희 나이는 이제 몇 살이 되었습니까? 73. 맞습니다. 어느덧 73세. 황희는 세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따르지 못하여 걸음을 걸을 때마다 쓰러지고 나니 이는 대개 원기가 쇠약함에 따라 백병이 마구 침범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황희의 상태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네, 쉬워야 이건 될 것 정말 같아요. 놔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데 세종이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바로 아직 90살에 이르지도 않았으니 약을 써서 치료하면 되지 않는가. 아니 저희가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노동청에서 신고 들어오거든요. 아니,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인 거를 세종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당연하죠. 90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또 1년이 넘어갑니다. 황희는 또다시 사직을 올립니다.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제 정말 안 들립니다. 정말 안 들립니다. 그러나 세종은 불가하다. 와. 그래도 받아주지 않자 76세가 되었을 땐 3차례나 사직상소를 올립니다. 종기로 피가 그치지 않고 어지럼증이 심합니다. 한 번. 이젠 건망증이 심해서 직접 말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2번. 이거 완전 그 아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직서를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다녔던 것 같은데 계속. 그리고 1438년 11월 그해 겨울 아주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죠. 여기서 문제. 1438년 겨울 황희가 올린 사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황희는 어쩔 수 없다. 나를 죽이고서라도 이거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유배가고 싶어. 유배가고 싶어. 유배가고 싶어. 유배하려고. 아주 센 걸로 꾸미고 있습니다. 유배가고 싶어. 오답입니다. 네, 어유 정말 셌습니다 지금. 자, 힌트 좀 드릴게요. 당시 제가 사직서를 올렸던 당시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아주 날씨가 궂은 겨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정답. 궂은 날씨에 얘기했잖아요. 날씨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제 탓입니다. 정답. 야, 아니 너무 이상한 이유까지 다 되네요. 그러니까요. 겨울철에 천둥과 번개가 심하게 치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고위관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부덕한 탓입니다. 저를 파면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세종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이건 진짜 궁금하다. 먹히나요? 세종은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건 과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면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 제발 놔주세요. 야, 교수님 그러면 이 황희는 제 죽기 전까지 은퇴를 못 하는 건가요? 예, 이 황희가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왕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신하였기 때문에 세종의 입장에서 이렇게 놔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내려주면서까지 계속 근무를 시키고 절대 놔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하는 프로 일잘러?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자, 하지만요. 황희의 사직 프로젝트 끝나지 않습니다. 와, 황희의 사직 릴레이는 주구장창 이어집니다. 1439년 77세가 되었을 땐 전하 하혈을 합니다. 이제 하혈까지 했대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자, 세종은요 이번엔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신하에게 황희 문병을 좀 다녀오라고 합니다. 걱정하고 의심 같은데요? 의심이 맞아. 아니 100% 의심이야. 진짜 누워있는가 보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그리고 갔다 온 신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보기엔 어떠한가? 황희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본 거죠. 신하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귀가 어두우면 사실이오나 황희는 정신은 온전합니다. 아니, 저희가 진짜 이 정도면은 와 너무 심했다 이거. 신하의 말을 듣는 세종. 자, 이번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황희에게 재택근무를 시킵니다. 세종은 황희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황희는 은퇴를 할 수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만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참고 수업을 드릴게요. 네. 기다려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황희는 사직을 청합니다. 이러면서 어느덧 80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87세 황희 또 사직서를 냅니다. 아 제발 이제는 좀. 세종의 답변. 불허한다. 와. 아니, 진짜. 도대체 언제 언제? 사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같은 해 10월 세종은 황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바로 황희를 영의정 부사로 그대로 치사한다. 네, 무슨 말일까요? 이거 좀 어렵네. 그러니까 황희를 영의정 부사로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유치하겠다. 네, 이건요. 계속 일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영예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업무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을
허락한다는 거였죠. 와. 드디어 은퇴를 하네요. 아이고야. 14살 고려의 말단 관리로 시작된 관직 생활 70여 년. 87세가 되어서야 긴 관직 생활이 끝이 난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은퇴를 즐길 수 있게 된 황희. 그런데 황희가 은퇴한 후 4개월 뒤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세종이 세상을 뜨는 겁니다. 세종이 뭐죠?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정말 세종은 정말 끝까지 본인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놔줬네요. 놔주신 거였죠. 그렇게 세종과 황희, 조선 초 최고의 콤비였던 두 사람 모두 조정을 떠난 것입니다. 이후 황희는요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